안녕하세요, 주은숙입니다. 네, 오늘은 2024년 12월 30일입니다. 2024년이 정말 딱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위기의 순간 절대 잃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은 어제 항공기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일을 겪으셨는데, 그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전 너무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고인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가족을 잃은 슬픔이 사실 이게 말로 위로가 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너무 비극적인 일이죠. 너무 비극적인 일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오늘은 저도 영상을 그냥 패스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좀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 비행기를 조정하는 그 조종사, 기장의 심정은 어땠을까? 사실 모두가 두려웠을 거고, 모두가 그 순간에 많이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의 어떤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기장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 사고를 분석한 이제 뉴스 영상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보니까 그 착륙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처음에는 벌드 스트라이크라고 했는데, 이제 어쨌건 엔진에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정상적인 활주로 착륙 방향으로 착륙을 한 게 아니라 유턴을 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엔진이 정상으로 작동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유턴을 해서 원래는 랜딩 기어라는 게 작동을 해서 바퀴가 내려오고, 지면의 바퀴와 어떤 지면과의 마찰로 속도를 감속하면서 이제 그렇게 원래 착륙이 돼야 되는데, 바퀴가 없이 착륙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걸 동체 착륙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엔진이 정상적으로 작동 안 하는 상황에서 조종대를 끝까지 붙들고 비행기를 유턴을 시켜서 그 바퀴가 없는 상태로 비행기 몸통으로 착륙을 시도했다. 그 상황이 머릿속에 그분이 어떤 심정으로 그때 마지막 순간까지 그 조종대를 붙잡고 있었을지, 그걸 상상하니까 사실은 더 마음이 아팠어요. 자기가 많은 사람들의 본인이 어떤 그 많은 승객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는 그 사명감, 마지막까지 이 비행기 조종대를 놓지 않고 끝까지 한 사람의 승객이라도 더 구하려고 했던 그 책임감, 그런 게 느껴지니까 사실은 정말 더 안타까웠어요. 물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제 그 비행기의 착륙 과정에 대해서 제가 전해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그 조종사분이 어떻게 했을까를 제가 상상하면서 그분의 심정에 대입을 해본 거예요. 정확한 사고 원인이나 이제 그런 거는 나중에 분석에 의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일단 저는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직업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어떤 그 책임감을 느끼는 그 한 사람으로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이 얼마나 애를 썼을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가 일이 잘 될 때는요, 그냥 일이 잘 될 때는 그냥 일이 사실은 다 굴러가죠. 일이 잘 될 때는 그냥 하던 걸 계속 하면 되고, 뭔가 갈등도 없고 고민도 없어요. 근데 일이 잘 안 될 때, 아니면 뭔가 내가 하던 일이 살짝 뜻대로 안 될 때, 그때 우리가 갈등을 겪어요. 뭔가 지금 나는 애를 쓰는데 내가 애를 쓰는 것만큼 여기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희망이 안 보여. 그러면 우리는 그 순간 포기라는 거에 유혹을 느껴요. 이만하면 최선을 다했어. 여기까지 할까? 그만할까? 사실 그런 유혹을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우리가 스포츠 같은 거 볼 때 이제 뭔가 그런 스포츠 경기를 보고 사람들이 되게 영감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마지막까지 이쪽 팀이 분명히 지고 있었어. 그런데 이 지고 있던 팀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사실 관객들도 이미 다 포기했어요. 관객들도 그래 그만하면 애썼다. 그래 최선을 다했다. 마음으로 관객들도 내려놓고 있고 팬들도 내려놓고 있는데 하지만 그 경기장 안에 있는 선수들은 자기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역전이 일어나는 그런 스포츠 경기들 떠오르는 경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뭐 이제 그게 개인전일 수도 있고요. 그럼 사실은 그런 스포츠에서 인간들이 굉장히 많이 영감을 얻거든요. 처음부터 이길 것 같던 팀이 이겼다면 그 경기는 그렇게까지 우리한테 영감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이 팀이 약세였고 처음에는 분명히 이 팀이 뭔가 가능성이 안 보였는데 그 팀이 갑자기 치고 올라가서 역전승을 한다? 사실은 그런 것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감동과 영감, 또 뭔가 한 인간으로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마어마하죠. 마지막 순간 아니면 뭔가 지금 나는 애쓰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 지금 위기야. 더 이상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할 만큼 했어. 정말 나는 더 이상은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 조금씩 우리는 마음에서 희망이라는 걸 내려놔요. 그리고 조금씩 타협이라는 걸 하고 싶어 하죠. 그만할까?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근데 마음 한편으로는 포기하고 싶지 않고 끝까지 더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더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여기서 내가 뭔가 더 한다는 게 사실 스스로도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 순간 우리는 여러 가지 갈등에 휩싸이게 돼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봤어요. 어떤 영상이냐면 초등학생쯤 되는 아이인데 이 영상이 굉장히 유명하게 회자되는 영상이거든요. 되게 오래전 영상이에요. 줄다리기를 하는데 두 팀이 줄다리기를 하는데 분명히 이 팀이 지고 있어. 근데 소년 한 명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떤 식이냐면 뒤에서 줄을 당기다가 조금 자기 팀이 약간 이제 우세해지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달려나가서 앞에서 또 줄을 당기고 다시 뒤로 와서 당기고 계속해서 그 줄을 당겨서 결국 그 지고 있던 소년의 팀이 그 한 사람의 그런 포기하지 않는 끈기, 한 사람의 그 포기하지 않는 열정, 한 사람의 그 포기하지 않는 어떤 그 동력으로 팀원들이 다시 힘을 되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줄다리기 영상이 풀버전은 되게 길거든요.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던 그 한 사람의 소년, 어떻게 보면 그 소년은 그 팀의 리더였던 거죠. 그 한 사람의 리더 덕분에 그 팀은 결국 그 줄다리기를 승리로 이끌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 삶에서 우리는 과연 그 영상 속의 줄다리기 소년처럼 끝까지 내 인생에 정말 포기하지 않고 내 스스로 포기를 선택하지 않고, 내가 포기를 선택하지 않아도 여러분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내가 포기를 선택하는 거랑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 일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실패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포기를 선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훨씬. 예전에 제가 영어 학원을 운영하던 시절에 영어 학원을 시작한 지 처음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당시에 저는 학원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근데 그때 되게 아이러니는 제가 돈을 잘 벌어서 재밌었냐? 아니에요. 저는 그때 겨우 처음에는 제 월급도 못 가져갔어요. 처음에는 제 월급도 못 가져가고 그냥 회사를 다니는 게 사실 돈만 놓고 보면 훨씬 더 나은 그때 시점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은 그때 그 일이 너무 재밌었거든요. 근데 지인 원장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근데 원장님, 학원 하시는 분들 중에 그만두시는 분들은 왜 그만두시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망해서 그만두는 게 아니래요. 자기가 그만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더 이상 이걸 지속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만두는 거다. 근데 사실 어떤 비즈니스를 그만둘 때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요, 우리는 뭔가를 하겠다고 결단했다가 생각보다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스스로 포기를 선택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 제가 오늘 사실 나와서 이제 만보도 걸었고 오늘 운동도 다녀왔어요. 근데 오늘 사실은 이
두 가지에 대한 갈등이 있었어요. 어떤 얘기냐면 만보는 제가 챌린지를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명확한 명분이 있으니까 만보 걷기는 해야 돼. 근데 오늘 뭔가 몸이 무겁고 운동은 막 운동까지 가기엔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 근데 이 사실 내가 운동을 예약해놨다가 가거나 안 가거나 이건 사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냥 말 그대로 나와의 약속인 건데 나 자신과 정말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내가 뭔가 다른 지역에 가야 된다거나 그런 종류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나는 이 운동이라는 걸 계속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제 며칠 동안 사실 이 낮밤이 제가 계속 바뀌어서 낮밤이 안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되게 늦게까지 잠이 안 오고 아침에 컨디션이 되게 안 좋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아침 운동 루틴이 깨지면서 운동이 자꾸 밤으로 밀리고 밤으로 밀리다 보니까 추우니까 운동 가기 싫고 뭔가 컨디션은 무겁고 그러니까 자꾸 제가 핑계를 지어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과 마음속으로 그렇게 남들 모르게 몰래 하는 포기, 남들과 우리 스스로 몰래 하는 타협이 정말 많아요. 그런 타협들이 그리고 남들 모르게 내가 나와 하는 그런 어떤 스스로 선택하는 실패?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 신뢰를 점점 잃게 되는 거거든요. 인간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를 들여다보면 자기 자신과 했던 수많은 약속을 본인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기는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과거에 많은 어떤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자신을 믿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제 주변에 그런 분이 있어요. 사실 드물어요. 드물고 저의 멘토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가까이 지낼수록 주변 사람들에게 더 존경을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들한테 더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보면 여러분 사업적으로 성공했고 돈도 많이 벌었고 뭔가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는 뭔가 인정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가까운 사람과 어떤 그 관계에서는 그 사람이 신뢰가 없는 거예요. 약속한 걸 지키지 않는다거나 자기가 뭔가 말 뱉어놓은 거를 뭐 하지 않는다거나 뭔가 생활 속에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밖에서 돈을 많이 벌어오고 남들한테는 그 사람이 그래 너 대단하네 라는 말을 들을지라도 가까운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가정생활에서는 밖에서 보여지는 것만큼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저희 멘토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멘토님을 알게 된 지 3년이 좀 넘었는데 알면 알수록 그분에 대한 정말 존경과 신뢰가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그런가 보면은 가까이서 뵈면 뵐수록 그분은 본인이 말 뱉은 거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삶을 사세요. 근데 그러니까 항상 그 끝점에 있는 멘토들의 메시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삶에 적용을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기준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분이죠. 그래서 그 높은 기준을 따라가려다 보면 사실 너무 힘든 순간도 많고 때로는 막 너무 힘이 붙이는 순간도 있고 뭐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고 나한테는 너무 투머치인 것 같은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혼자 이런 갈등이 드는 순간도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높은 기준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높은 기준을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의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부터 그리고 당신이 고객을 대하는 태도부터 당신이 남들이 보지 않는 순간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런 하나하나의 어떤 이런 생각과 말과 행동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정확하게 일치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을 뵈면 뵐수록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게 정확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그대로 100% 1000% 일치하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가까이 뵈면 뵐수록 그분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깊어질 수밖에 없죠. 다시 돌아와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힘든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한 번을 더 해본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그 한 번을 더 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정말 그만하고 싶은 순간에 한 번을 더 했을 때 저희 멘토님께서는 쥐어짜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무 힘든 순간에 한 번을 쥐어짜서 한 번을 더 해내라. 무엇이 되었건 간에 내가 지금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쥐어짜서 해야 되고 에너지가 없으면 에너지를 쥐어짜서 해야 되고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예를 들어 나 자신에게 뭐 배움과 어떤 그런 성장을 위해서 투자해야 돼. 그러니까 절대 I can't afford it. 그거를 나는 어떤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어. 절대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commitment first. 결단이 먼저다. 결단하고 그 후에 결단한 것에 대해서 내가 말 뱉은 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면 되는 거지, 뭐 돈이 없어 못해요, 시간이 없어 못해요, 이런 구질구질하고 주접스러운 핑계를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만큼 높은 기준을 가지고 저희 멘토님은 어떤 본인의 삶의 자기 원칙대로 되게 엄격하게 살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그 본인의 어떤 삶의 원칙대로 고객들한테도 그대로 똑같이 대하시고 똑같이 요구하세요. 우리를 사실 포기하게 만드는 건 되게 작은 일이에요.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우리가 결심을 했는데 어느 날 내가 하루 입이 터졌어. 그래서 오늘 진짜 배가 찢어지게 먹은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나요? 오늘 배가 찢어지게 먹었으니까 다이어트는 다음에 다시 해야겠다. 그리고 그날부로 그냥 다이어트를 끝내는 선택을 해버리죠. 근데 그 사람이 그 앞에 쌓아온 기간이 있고, 사실 그 하루에 폭식으로 인해서 그 다이어트가 진짜 무너지진 않거든요. 근데 그 다이어트를 포기하는 건 누가 선택한 거예요?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사실 그 한 번에 그날 하루의 실패로 그 다이어트 전체를 실패로 만들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살면서 우리가 생각보다 그런 선택을 정말 되게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만보 챌린지라는 걸 하고 있다고 계속 영상을 올리잖아요. 근데 이 만보 챌린지를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만보를 채운 사람이 1등이에요. 조건이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도 둘이가 한 달 동안 한 번도 안 빼먹었어. 그럼 그 사람도 둘이가 공동 1등인 거예요. 근데 중간에 사실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 하루에 만보를 걷는다는 게 쉽진 않아요. 이게 시간적으로, 시간에 내가 여유가 있어야 이거를 정말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시간을 내야지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든 내가 이걸 위해서 시간을 마련해야지. 근데 중간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한 번 정도 사실은 빼먹을 수 있죠. 한 번, 두 번 정도. 근데 한 번을 빼먹었을 때 그 한 번을 빼먹었다고 그 어떤 챌린지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한 번을 빼먹었지만 끝까지 나는 이 한 번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완주할 거야 라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예전에 다이어트를 할 때 그런 식의 행동, 그런 식의 사고 패턴으로 오늘 망쳤으니까 이번 다이어트는 끝났어, 다음에 다시 하자, 기왕 이렇게 된 거 실컷 먹고 다음에 다시 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사실은 뭔가 시작했다가 끝까지 마무리를 못한 일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패턴부터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어떤 흠집 하나가 들어왔다고 그 작은 흠집 하나가 결코 우리를 망가뜨리지 못해요. 근데 이건 있죠. 내가 오늘 하루 실패했어, 내일도 실패했어. 이 하루하루의 실패가 쌓이면 그건 사실은 그 누적의 실패가 되는 게 맞는데, 전체 1년이라는 기간 중에 내가 하루를 실패했어, 아니면 한 달이라는 기간 중에 하루를 실패했어. 그 하루를 실패했다고 내가 전체 기간을, 아니면 전체 어떤 그런 뭐가 됐던 간에 그 프로젝트 전체 뭐가 됐던 간에 내가 하려고 했던 그 무언가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내가 문제가 생겼으면 거기서부터 수정하고 내일부터 사실은 다시 이어서 가면 돼요. 오늘 하루 실패지만 내일부터 다시 이어서 가면 되는데, 작은 거 하나가 우리를 사실은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거.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뭐 이게 돈을 버는 일이 됐건 아니면 어떤 인간관계가 됐건, 작은 하나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작은 하나의 문제를 우리가 사실은 전체로 키워갈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그 작은 하나의 문제를 전체의 문제로 키워가는 것도 사실은 다 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마지막 순간, 정말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건 끝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는 태도, 끝까지 내가 한 번 더 쥐어짜서, 한 번 더 내가 에너지를 쥐어짜서, 한 번 더 이걸 내가 붙들고 늘어지고 한 번 더 애를 써보는 그 태도, 그 태도가 나 자신에게, 나라는 사람의 신뢰도를 높이고, 그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태도가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들과 어떤 차별점을 만들 거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분이 그 태도만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이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태도만 있겠지만, 여러분의 그 태도가 누적이 되면 그 태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개선이라는 게 만들어질 거고, 개선이라는 게 만들어지면 그 포기하지 않는 선택을 계속 한 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위기가 생길 때마다, 조금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그때그때 즉시 포기를 해버리는 사람들과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은 엄청난 차별점 만들어질 거라는 거,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때 처음 운동이라는 걸 했거든요. 그때 달리기를 했어요. 5명, 6명의 아이들을 세워놓고 이제 그 아이들이 선생님이 총을 쏘면 일제히 뛰어나가서 이제 결승점까지 달려가는 그 대회였는데, 사실 제 인생에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달리기 경주였던 거죠. 근데 왜 제가 그런 아이디어를 얻었는지 모르겠는데 신발을 벗어서 양손에 들었어요. 신발을 벗어서 양손에 들고 그리고 달리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꼴등을 했습니다. 제 기억에 옛날에 그때만 해도 고무신을 신는 이제 할머니들이 많았거든요. 할머니들이 고무신을 신고 달리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분들이 고무신을 벗어서 들고 버선발로 달리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도 뭔가 그런 할머니들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그런 운동화를 벗어들고 맨발로 달려는 그런 선택을 했던 것 같은데, 결과는 참담했죠. 근데 엄마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신발을 벗어서 양손에 쥐어 들고, 제가 1학년 때부터 키가 컸거든요. 키는 제일 큰데 꼴찌로 달려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창피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끝까지 신발을 벗어들고 꼴찌로 달려들어갔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어떤 개선이 일어났냐면, 중학교 때쯤 되니까 제가 달리기를 못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달리기 같은 걸 하면 제가 꽤 빨랐어요.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15초 때면 체력장에서 1등급이었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봐서 제 포즈는, 달리기 할 때 제 포즈는 되게 웃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어쨌건 그 웃기는 포즈로 저는 열심히 뛰었고, 그래서 중학교 3학년쯤이 되었을 때는 체력장 1등급을, 체력장 그 달리기에서 100m 달리기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사실은 개선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뭔가가 됐건, 이게 사실은 달릴 때 남들이 웃겨, 너는 뛰는 폼이 웃기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사실은 마음에 또 갈등과 마찰로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개의치 않고 달렸어요. 근데 제가 달리면 아이들이 웃는 시선과 심지어 선생님이 초를 재고 있는데 앞에 선생님이 웃는 것도 느껴져요.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막 달렸어요. 신경 안 쓰고. 왜냐면 나는 여기 만점 받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막 달렸는데 선생님이 나중에 제 달리는 폼을 묘사까지 하시더라고요. 흉내까지 내시면서 그 얘기도 하셨어요. 너는 앞으로 살다가 네가 힘든 날이 있으면 네가 달리는 장면을 녹화했다가 그걸 한 번씩 틀어봐라. 너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 실패해서 뭔가 했는데 잘 안 됐어. 그러면 남들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웃겨 보이지 않을까? 모양 빠지지 않을까? 사실 이런 갈등도 있거든요. 뭔가 했는데 잘 안 되면 사람들이 쟤는 뭐야? 쟤는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저래?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수군거림이 있잖아요. 그런 수군거림이 있고, 실제로 그게 내가 하는 어떤 그런 무언가가 남들이 봤을 때 삽질일 수도 있고 실제로 삽질일 수도 있어요. 삽질로 끝날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그 삽질이라는 걸 안 하는 선택과 삽질이 될 수 있는 무언가를 해보는 선택,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선택이냐고 물어보시면은, 예전에 저는 삽질 같은 선택은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제 인생에서 한 10여 년 정도를 되게 치밀하게 계획하고 계산하고 준비하고 이제 머리형으로 살던 시기가 있었는데, 근데 그때 초반에 제가 얻었던 결과값은 제가 계획한 대로 사실은 다 일이 착착착 맞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계획해서 준비해서 실력이 있어서 그거 다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사실은 다 운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전에 그렇게 계획하고 준비해서 했던 패턴들이, 그것의 결과가 제 손에 주어졌던 게 이 운의 결과였는데, 저는 그걸 착오했던 거죠. 그래서 그 후에 계속해서 뭔가 계획하고 이런 패턴으로 갔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계획하고 의도한 대로 사실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2025년부터는 뭐가 됐던 간에 내가 생각할 때 불편한 방향, 뭐가 됐던 간에 내가 생각할 때 내키지 않는 방향, 뭐가 됐던 간에 내가 생각했을 때 하기 싫은 방향, 그냥 아예 역방향으로 가보자. 옛날에 그렇게 계획해서 그러니까 계획해서 뜻대로 안 되는 거를 그렇게 많이 했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뭔가 여러분이 뭐 계획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뭔가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어떤 순간에
내가 순간 이게 실패한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끝까지 붙들고 이거를 한번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결정, 쥐어짜는 결정, 이 결정을 한번 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24년에 저희 생일에 저희 멘토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생일 선물 메시지가 절대 포기하지 마라였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요, 사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지금 봐요, 여러분, 이렇게 2024년에 이렇게 야경이 아름다운 동네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불과 100년 전만 해도요, 불과 50년 전만 해도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누군가 불가능해 보이는 순간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누군가는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사실은 지켰던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고, 그리고 저는 이 대한민국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도 누군가 자신의 목숨까지 기꺼이 내던지면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누리는 것처럼 누리고 살고 있는 것들, 세상에 당연한 건 없고 세상에 거저 어저어지는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처음 만들어졌던 그 어떤 정신, 자유 대한민국, 정말 우리가 지금 이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느끼면서 이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지켜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오늘 어제 안타까운 일을 겪으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